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 창업은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업 이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희가 그 전문가들이 장사가 안 돼서 그 진단을 원하시는 분을 찾아가 보면은 실제 왜 이렇게 늦게 만났을까라는 그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병이 많이 아프기 전에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다 아파가지고 이제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때 와서 여기 나가 어디가 아파요라고 묻는 거는 어렵죠. 그죠? 그걸 어떤 명의도 못 고치는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창업한 이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소비자들이 지금 뭘 안 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 소비자한테 잠깐 물어보라 했잖아요. 소비자가 뭘 안 하는지를. 이게 바로 우리 경영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 시점 바로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요. 과거에는 우리가 리서치라는 걸 해요. 리서치. 그러니까 실제 내가 여기서 창업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에 한 장소를 선정하고 그러면 그 배우의 상권,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상권을 이용하는 소비자, 이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필요한 설문지에 그 문항들을 작성을 해서 일일이 다 최대한 많이 그건 조사하는 게 좋겠죠. 그죠? 최대한 많이 만나보고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들어봐서 그걸 토대로 내 사업에 반영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작년에 그 미국의 그 한 회사가, 의류회사가 쉽게 얘기하면 대박이라는 신화를 이뤘다는데요. 그 이면에 바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지금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이미 모든 것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은 옷을 판매하고 싶은 회사인데 당신이 입고 싶은 옷을 디자인해 주십시오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많은 그 아마추어 디자이너들, 뭐 프로 디자이너들이 이거는 상금이 걸려 있으니까 전부 그 뭐 올려줬어요. 그 작품들을 올려줬어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또 택한 것은 그러면 당신이라면 이 옷을 사 입겠습니까? 실제 구매 의사를 직접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사람들이 또 이제 우리가 이거 투표를 하잖아요. 난 이거 찜, 그죠? 찜을 했어요. 산다고. 찜을 다 해놓으니까 그래도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 안 된 게 많습니다. 우리가 퀄리티에 대한 거, 그 품질에 대한 거하고 가격에 대한 거.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또 묻죠. 이거에 대한 소재는 어떤 걸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디자인과 컬러가 있지만 그래도 소재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그 다시 또 디테일하게 묻은 거예요. 소비자가 그것도 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이죠. 당신이 이걸 얼마에 내놓으면 구입하겠습니까? 그죠? 가격을.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난 이거 10,000원에 하겠습니다. 나는 20,000원에 하겠습니다. 가격을 다 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한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가격이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눈여겨볼 대목이 뭐가 있냐면은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소비자가 다 한 거예요. 소비자가 만든 상품이고 소비자가 가격도 정했어요. 그리고 소비자가 먼저 사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상품을 만들어서 내놓으면 안 팔리겠습니까? 당연히 팔리죠.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 이 공급 주도가 아닌 소비자들한테 미리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건데 그 대중한테 모든 것을 받았다. 소비자한테 모든 것을 받았다. 실제 사용자들한테 모든 걸 다 결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클라우드 소싱, 고객에게 길을 묻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장 그 중요한 그 우리 창업의 경영의 기초가 되겠죠. 이거는 창업 이전에 이러한 행위를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미 국내에도 10년 전에 IMF가 처음 터졌을 때 그 남대문이 있는 그쪽에 한 그 제과점을 하시던 분이 제과점 사업이 이제 안 돼서 접게 됐어요. 남대문 시장이라는 곳이 주부님들이 왕래는 있지만은 그건 내 집하고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 실제 빵을 구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좀 놓친 거죠. 입지에 대한 거를. 그래서 그분이 장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망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다시는 내가 이런 실패를 하지 않겠다. 굳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대문 내에 가장 맛있는 맛집들은 어딘가
저 집은 왜 맛있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고 있는가. 그 모든 가치를 항목별로 다 정해서 소비자들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남대문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집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들이 경쟁력이 아주 좋은 업종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미 아주 센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피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아이템이 나왔어요. 돈가스라는. 아, 돈가스가 있구나. 그래서 돈가스를 하는데 이분이 또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남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되겠죠. 아까 얘기했죠. 좀 달라야죠. 시장에 맞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시장에 맞게. 소비자들한테 맞게. 그래서 남대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밤늦게 일도 하시고, 그거 끝나고 안 드시잖아요. 남대문도.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술도 한잔 드시고, 또 아침에 또 출근을 하고 속도 쓰리고. 근데 여성분들이니까 돈가스는 좋아하는데, 그래도 좀 해장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이건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개발한 게, 비벼 먹는 돈가스라는, 한국에서는 비빔밥이라는 그 문화가 있으니까 그냥 비벼 먹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야채하고 전부 다 이렇게 그 드레싱하고 돈가스를 넣어서 비벼 먹는 돈가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만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미소된장을 원래 돈가스에는 우리 따라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닌, 일본식이 아닌 이 사람은 김칫국을. 해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남대문 시장에 딱 맞는 컨셉을 개발을 했고,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개발을 하기에 앞서서 물어봅니다. 이런 게 있다면 당신들이 먹어주겠습니까? 라고. 그 남대문의 상인들이 독특하다, 괜찮다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해서 그분이 거기서 성공을 하죠. 그래서 그 해에 남대문에서 가장 맛있는 집 두 번째 집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렇게 될 수 있게까지 과정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이미 소비자들한테 팔아줄 사람한테 다 물어본 거예요. 방법은 그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죠? 지금 뭘 사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그걸 내가 만들어 주는 게 최고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창업 직전에 가장 중요한 우리 이 경영 방법이 될 거고, 실제 창업 이후에도 항상 스스로를 진단할 때 이런 리서치 행위는 항상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진단을 해야 돼요. 한 달 뒤, 두 달 뒤, 3개월 뒤. 실제 석 달이 지난 집에 가보면은 그 가게의 성패가 분명하게 판가름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100일 동안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6개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1년, 2년이 지나면요. 일본에는 이 시리세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노포라고 하는데 오래된 집, 그 집이 그러니까 대대로, 우리나라에도 청진동 해장국 같은 데가 지금 3대를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일본에는 1000년을 된 집이, 그런 집이 7군데나 있대요. 500년인가 된 집은 700개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독특한 자기들만의 문화와 상품을 가지고 계속 전해줘야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역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맞게 계속 다시 재편집해서 공급해줘야죠.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업종도 내가 정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소비자가 동네에 다 있다 그래서 그게 다 내 소비자가 아니에요. 내가 파는 상품에 내 소비자는 20대 여성이 될 수도 있고, 그죠? 40대 우리 주부님이 될 수도 있고, 다 틀리잖아요. 내가 누구를 상대할지 업종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타겟을 할 건지, 그리고 또 우리 가게는 그들을 타겟했을 때 내 컨셉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죠? 우리 가게 인테리어가 빨간색이 좋은지 노란색이 좋은지 이게 다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사전에. 그 다음에 메뉴도 내가 어떻게 설정을 해가야 되는구나. 그 메뉴도 대표 메뉴를 내가 뭘 세우고 보조, 서브 메뉴를 뭘 세워야만이 이게 전체적인 그 매출에 안정적일까. 또 최종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죠. 가격 가치. 그죠? 가격도 소비자한테 물어서 소비자가 수용하는 가격을 제시한다면은 우리가 성공하고 정말 이 번성하는 가게로 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로요, 최근에 이 창업 현장에서 나는 트렌드 중에서 하나가 실제 경영을 하면서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느끼는 것 중에 안타까운 게 창업자의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변 환경을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식점을 해서 망하신 사장님들을 만나보니까
음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더라. 그분들 만나서 저희도 얘기를 해보면 다 자기가 음식은 세상에서 제일 잘해요. 그리고 그분들 저희가 직접 먹어보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건데 자신이 음식을 너무 이제 잘하니까 그런 설레가 실제 이 지역의 한 그 주요 상권에 한 80평이 되는 아주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그걸 멋있게 차려놨던 한 그 젊은 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장은 전직이 호텔의 이 조리사 출신이에요. 대학에서도 전공을 한 사람이고 오로지 그 길엔 최고의 전문가죠.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창업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도 망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떤 게 답이 나왔냐면은 시장 조사가 좀 덜 됐죠. 지금 지방의 주요 도시에 가면은 옛날에 제일 메인 상권이었던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수원의 남문, 뭐 청주의 본전통, 뭐 춘천의 명동, 마산의 뭐 창동 이런 곳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곳에 가보면은 과거에는 그 배후에도 주거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에는 당연히 그 배후에 그 시장과 함께 거기와 함께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가보면은 거기에는 독거 노인들밖에 살지가 않죠. 여기에서 자랐던 이 자녀들은 전부 다 배후에 있는 외곽 택지에 새로 개발된 아파트에 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소비자가 그만큼 반감된 거예요. 그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유동의 수요밖에 없는 시장으로 좀 남아있는 그걸 우리가 이제 도심 공동화라 그러는데 그건 뭐 심각하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저 서울의 그 소공동. 소공동 같은 데에는 뭐 거주민이 뭐 불과 몇백 명도 안 됩니다. 우리 대부분 행정구역 일개동이 한 5천 명인가? 5천 가구가 돼야 되거든요. 5천 가구 정도가. 근데 그 몇백 명도 안 되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내에서 이제 빠져나간 거죠. 외곽으로. 그러한 것도 우리가 이제 감안해 봤을 때 이 친구가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그 크게 이제 치명타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본인의 능력, 본인의 나이, 그거에 맞는 시장을 새로 선택하자. 망해서 이거는 돌아보면 안 되고 가슴이 아프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가자 해서 스스로가 80평이란 매장은 자기가 홀도 봐야 되고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조리에 대한 전문가인데 주방 안에서는 자기가 최고가 될지 몰라도 실제 고객을 만나고 있는 서비스, 이 객장에 대한 홀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다면은 그것도 실패의 요인에 작용한 거예요. 그 손님 관리를 못했잖아요. 고객 관리를. 그래서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걸 찾자. 그러니까 적정 평수는 한 20평이다. 그리고 당신이 젊은 만큼 젊은 층을 상대로 해라. 그러니까 눈높이를 우리가 많이 낮춰보자. 당신이 호텔 최고 전문가라는 것은 메뉴의 질이지 가격도 아니다 사실은. 시장에 나왔으면 시장에 맞는 가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텔 가격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품질이 유사해 보여도 호텔 가격은 좀 비싸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 시내에 있는 그 이 중고등학교, 여학교가 좀 이렇게 모여 있는 밀집되어 있는 곳에 새로 이제 그 점포를 개발을 해서 새로 시설을 했고 거기에서 그 학생들을 상대로 좀 물어봤어요. 똑같이. 아까 클라우드 소싱이라 그랬죠? 미리 물어봐라. 그 여기서도 물어봅니다. 스파게티를 얼마라면 먹어주겠습니까? 라고 학생들 물었더니 학생들이 4,000원. 참 학생들다운 그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봐도 5,000원 그냥 제시하기는 좀 자기도 쌌으면 좋겠다니까 양심적으로 4,000원이라고 한 거예요. 그 4,000원짜리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이제는 거기서 다시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완전히 분식형 스파게티죠. 가격도 싸고 대신에 그 자기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걸로 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건 자기의 몸집을 줄인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벗어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와해성 혁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 눈여볼 대목이에요.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자신의 환경보다 좀 더 큰 환경. 이런 걸 찾다가 보니까 관리를 소화를 다 못해서 체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면은 그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교의 그 경영 보고서에 보면요. 그 성공하는 기업가들, 그 창업인들에게 물었어요. 당시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자본, 그죠? 뭐
우리 저 인적 자원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꼽은 것은 창업자 자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쟁력이다. 모든 문제가 내 탓이오예요. 잘못되면 다 망하면 내 탓이오지. 근데 망하신 분들이 다 남 탓하잖아요. 아직도 자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탓을 할 줄 아는 창업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죠. 지피지기라는데 우리가 지금 창업 교육을 하고 이런 이유도 남을 잘 알기 위한 공부만 하지 자기에 대한 거를 파악하는 일을 정말 게을리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환경, 분수 이거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내게 맞는 환경을 찾아가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창업자의 경쟁력 중에 으뜸인 게 뭘까요? 여러분들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잘 알만한 인지도가 있는 그런 뭐 공인화된 뭐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무슨 뭐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거 가보고 싶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사장, 오너가 하나의 그 가게의 가장 대표적인 메뉴고 상품인 거죠. 가장 멋진 소품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얼마 전에 한 음식점을 방문했는데 그 사장님은 성격이 참 좋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템 선정을 잘못해서 또 이제 망하신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그분은 재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금이 다 소진됐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현재 국내 창업 시장에서 이제 주점 창업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주목할 게 그 창업 환경이 열악해지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대출 지원 상황이 그나마 좋은 주점 쪽에는 이제 그 대출 지원이 좀 더 좋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또 더 많이 확산되는 현상이 상대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그렇게 또 주점을 창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분이 좀 달라져야죠. 자신의 본인의 성격하고 딱 맞는 업종을 한 거예요. 성격이 참 좋고 재미난 분이니까 우리가 그 노홍철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 아시잖아요. 꼭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 하고 떨들고 다니고 그걸 좋아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성격을 살려서 고객들한테 그렇게 대해주고 다니니까 상당히 입지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그분을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 자기를 기억하고 온 고객한테 서비스 하나 더 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분도 또 다른 재기에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호모라는 유머죠, 유머. 남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참 큰 경쟁력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그 연기 학원을 다니면서 연기를 배운 사장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닭갈비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인데요. 그분이 그 닭갈비집을 자신의 그 연기학원에서 배운 자신의 그 재능을 가지고 고객을 즐겁게 해줬죠.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성공을 하고 지금은 서울 시내에 4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금액으로 따지면 그게 수십억이 됩니다. 자산 가치가. 그만큼 성공을 한.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창업자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부러 먼 곳에 어떤 특정한 사장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억 때문에 찾아가는 우리 유명한 욕쟁이 할머니도 전부 다 그런 거라고 봐야 돼요. 욕 먹고 싶어서 가잖아요. 그죠? 왠지 그 욕 먹고 싶고 그럴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향수에 대한 그런 것도 전부 다 우리 마케팅에서는 실제 접목이 되고 창업에서도 접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잘 이해하시면은 그 창업자 개인의 경쟁력이 가장 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와 유스타한 얘기 중에 한 가지가 그 주부님들이 그 가장 좋아하는 그 야채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 근년 들어서 아주 그 크게 성공을 한 그런 야채 뭐 프랜차이즈 기업인데 그 뭐 상호만 들어도 그냥 신선하고 그죠? 야채가 그 이렇게 좀 싱싱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그 야채 가게가 그 대박을 쳐서 그 뭐 대초동에 있는 한 매장을 제가 직접 가보니까 뭐 쌓여 있는 그 이 야채 그 상자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걸 하루에 다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단위 면적당 뭐 그 야채를 제일 많이 판다는데 그러한 매장, 그러한 경쟁력 있는 매장에 또 하나 일조한 것이 바로 그 가게의 이름 아니었겠어요, 그죠? 뭐 신선해 보이잖아요. 아주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이름들, 그죠? 그런데 깜짝 놀랄 사건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동부이촌동에 갔는데 동부이촌동에도 그 신선한 야채가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손님들이 그렇게 딴 데처럼 많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이상하다.
그 주변 사건을 내가 쭉 들어보니까 이쪽 가게는 한 29, 30 먹은 우리 이 총각들이 우리 주부님들한테 신선한 야채를 팔았는데 한쪽 가게에는 20살, 21살 먹은 정말 이 아들 같은 총각들이 정말 이 민소매에 아주 그냥 이 근육질의 몸, 탄탄한 몸을 가지고 엄마들한테 과일을 건네면서 거기는 오렌지 과일 가게라고. 이게 뭐겠어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심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캐치하고 그대로 만들어주면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얘기거든요. 경쟁력이라는 게 그렇게 조금씩 앞서가는 그러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거는 우리 뭐 창업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다 중요한 건데요. 하이 스피드.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점. 내가 원하는 시장이 있으면 그 시장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이렇게 뭐 분석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벌써 그 시장을 다 먹어버렸어요. 내가 저기다가 뭘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똑같은 거 앞에다 폭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선점이라고 하는데 빨리 그것을 점유하는 게 중요하다. 어느 날 한 이 사람이 저를 찾아왔는데 식기세척기라는 게 있잖아요. 식당이 많이 생기면서 식당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부님들이 설거지 용역을 좀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동포들이 와서 그 일을 이제 많이 이제 대체하게 됐는데 그분들 역시도 식기세척기가 없는 식당에는 안 간대요. 일이 힘드니까. 네, 그렇죠? 근데 몇 년 전에 식기세척기라는 게 그래서 식당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됐는데 이걸 만드신 사장님이 이거를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홍보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걸 뭐 식당들이 알면 팔아줄 텐데 방법이 없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때 제안을 했죠. 시장은 선점이고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실제 필요로 하는 매장에다가 무상으로 전부 다 갖다 줍니다. 사용해 보세요. 당신들이 이거를 한 달, 2달 사용해 보면은 당신들이 그동안 대체했던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다 손실이 보장이 됐을 텐데 그러면 그때 갚아주십시오. 자신이 있던 거죠. 성공을 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주저했으면은 그 시장을 다른 경쟁업체 뺏겼을 거예요. 필요한 사람한테 먼저 갖다 준 거예요. 내가 결제 다음에 받겠습니다. 사용해 보시고 필요한 분이 써주십시오. 했더니 그게 먼저 사용한 식당에 또 친구가 와서 보더니 좋거든요. 그게 바로 눈으로 보고 전파가 됐잖아요. 다음 식당에서 또 여기다 연락해서 또 사게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이 아주 탄탄한 기업 성장을 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 호프집을 갔더니 거기에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친절 교육을 저렇게 시킨다고 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저런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가? 유심히 살펴보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집이 다른 집보다 생맥주 값이요. 한 잔에 500원씩 비싸요. 너무 친절하니까 소비자들이 그거에서 이의를 제시를 안 했던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친절해요. 근데 그 500원이 뭐냐면은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 주는 거예요. 사장이 너희들이 친절하게 고객들한테 한 만큼 너희들에 대한 가치다라고 준 거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시장을 종업원과 이 사장의 관계를 본 게 아니고 공생할 수 있는 동업자의 관계를 보고 같이 수익을 나눠 갖는 그런 관계를 하다 보니까 사장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이런 관계들에 대한 부분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이거든요. 상생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크라우드 소싱이라 그랬죠. 고객한테 길을 물어라. 다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수요 조사를 다 하고 그걸 토대로 가게를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럴 때에 자신의 경쟁력을 잘 파악해서 너무 큰 것도 안 되고 내게 맞는 옷을 입어야죠. 그죠? 큰 옷 그거 뭐 크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잘 맞는 옷이 좋은 거지. 그래서 자기에 맞춰주고 또 창업자 스스로의 경쟁력을 우리가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걸 찾아야 돼요. 열심히 아니면 친절한 미소라도 계속 짓는 그런 걸 우리는 충분히 훈련하고 창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장은 항상 빨리
내가 선점을 해야 되고 항상 주변과 나의 동업자와 내 종업원까지도 공생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도 꼭 성공 창업이 남의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